예, 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팀장입니다. 자, 2025년 5월 8일, 5월 8일. 자, 목요일 장중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조기 대선 투자 특강은 이번 해서 이제 세 번째죠.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예, 뭐, 한 달 전부터 우리가 그 공개 특강을 통해서 준비해 드렸었는데, 많은 회원들이 수익 많이 났었을 거예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그 마지막 차를 좀 타서 그나마 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좀 보여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처럼 그렇게 거대한 수익은 챙기기가 힘들다만, 마지막에 열차라도 좀 타다 보면은 어느 정도 단기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마지막 편은 좀 여러분 좀 신경을 바짝 쓰시고 따라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편을 한번 더 녹화하려고 장중에 부랴부랴 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2시 반이 지났는데요. 저도 뭐 크게 뭐 길게 말씀드리고자 한 건 아니고 항상 오후 한 저녁쯤 이제 마감 시간이 3시 넘으면은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정받는 그 시간대라서 자, 서술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먼저 종목 보기 전에 여러분 대선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알죠? 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타임이. 무슨 타임? 대선의 구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럼 그 타임이 언제 나타나냐? 제가 이 대선의 최고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대선 후보가 등록되고 나서 이제 그 뭡니까? 시장에 이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지지도를. 그럼 중간쯤 가면은 이게 거의 대선의 그 대선 후보가 누가 가장 유력하다는 데이터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가 최고점 찍을 가능성이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셔도 그때 가서 좀 한번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지금 주요하게 제일 대선에 제일 그 이제 선두 주자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님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공약들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선 후보가 등록되고 나면 구체적인 그 공약에 대해서 뭐 금액이라든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자, 주도주들은 여러분 다 놓쳤어요. 더 이상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 열차라도 좀 차분하게 따라오시면은 그나마 조금 챙겨갈 기회는 있다. 이 조금이라 하지만은 대선에는 변동폭이 아주 크기 때문에 어쩌면 운 좋으면 단기에 큰 수익도 한번 나올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세가 나지 못한 종목들 관련해 가지고 아직 무엇을 우리가 공략할 수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첫 강에 1강하고 2강에 이어서 저도 그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또 반복하면서 오늘 한 두 종목 새로운 추가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팀장이 말씀드리면은 잘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래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만 대선 투자를 단기로 대응하시는 거는 제일 세상에 바보 같은 투자예요. 5%, 10%, 20% 먹는 거. 대선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수익을 많이 챙겨 가셔야 합니다. 이때 수익 못 챙기는 사람은 주식 투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말소리가 안 나오신다고요?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 소리 들리십니까? 오케이. 예,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뭐 안 팀장 말 대충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알겠죠? 여러분, 제가 대선은 지금 올해는 조기 대선이라서 이렇게 빨리 온 것이지만 평소에는 5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냥 대선에 한 번 크게 못 챙기면은 그거는 진짜 여러분 일생일대에서 진짜 투자에서 제일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대선에서 단기 투자하면은 여러분 진짜 그건 바보입니다. 최대한 싸게 잘 매집해갖고 어쨌든 공약의 종목 주도주들은 다 어느 정도 시세 나는 것은 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약들마다 주도주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잘 분별해서 그러니까 이 공약이란 거는 마지막 나타날수록 수익률이 더욱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 테마 중에서 동신건설이 1년 전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게 시세 차익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고 우리가 1월 달 준비한 종목들이 유로 현대는 지금 200% 300% 가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대선 직전에 좀 찍었던 종목들이 통상 10%에서 50%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들 종목들이 마지막에 불꽃을 한번 튈 것이 이제 대선 구간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하시갖고 참조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투자하실 때 대선에서는 수익률이 뭐 그 중요한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이 공약이 대선 지나고서도 이 산업에 관련해 가지고 얼마한 그 이제 파급력을 가져가겠냐 그걸 좀 중심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조기 대선은 안 봐도 뻔해요.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는 가장 핵심은 뭐냐? AI 생태계예요. AI 생태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재생에너지. 이제 세 번째로 좀 이렇게 보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소소한 마지막 공약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분별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AI 생태계는 다 놓쳤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재생에너지는 아직도 물론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투자 기회가 있다. 자, 이번에는 이번 대선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풍력만 보세요. 풍력이 제일 강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지금 대선에 나타나면 오케이 가는 것이고 대선 아니라도 대선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또 크게 높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유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에 얼만큼 투자해야 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올해 풍력만 하도 20조 시장이 넘어요. 내년에 규모가 더 커요. 내후년에는 더욱 클 겁니다. 우리나라 지역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AI 생태계의 이런 공약 때문에 이걸 이제 하려면은, 확장하려면은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RE100하고 내년에 또 뭐 탄소 국경 제도가 곧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대선 후보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현명하게 투자하시기 바라요. 그걸 갖다가 뭐 10%, 20%, 30% 먹고 버린다면은 여러분 진짜 주식 투자할 자격이 투자자조차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너무 시세에 단기 뭡니까? 기술적 분석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주식을 큰 수익 먹으려면은. 아셨죠? 기업의 그런 대선하고 연결된 경제성을 막 이런 거 시장의 파급력을 판단해갖고, 주가 앞으로 향방을 좀 잘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주가 한번 봅시다. AI 생태계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아쉽지만은 거기는 이제 추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두 번째부터 자, CS 베어링. 자, 이 풍력도 뭐 저희가 5,000원 이하에서 매집을 집행을 했으니까 지금 한 20-30% 구간에 지금 다 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건 뭐 수익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저 계속 말씀드린다만
우리가 2차 전지 갈 때 보시면은 2019년에 그 마지막 그 뭡니까 매집이 완료되고 2021년에 상장하고 2022년에 고점 찍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닥을 잘 매집해 두갖고 장기로 가지면 가지고 있을수록 이게 산업이 형성되면 나중에는 큰 수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맞지 않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투자하면서 여러 번 실증을 다 통과했습니다. 2023년에는 저는 800% 수익 냈고 2024년에는 560% 수익을 냈어요. 맞습니다. 잘 맞아요. 그 외에 200%짜리는 수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CS 베어링 같은 거 제가 처음부터 5,000원 이하 매집을 군유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6,250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본격적인 상승은 안 팀장 보기에는 대선 구간에 못 가더라도 아마 하반기에 대통령이 탄생되고 나서 정부의 이제 그 재정 공약이 이제 나올 겁니다. 얼만큼 이 분야에다 투자하겠다는 이런 이제 그 1년에 국회를 통과해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은 모두 다 자기 업적을 키우기 위해서 첫 해 예산은 규모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AI 생태계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그 대부분 그 이제 정부 재정을 투자할 가능성의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왜 지금 여러분 바닥에서 잘 매집해 둬야 상승할 때 변동폭이 아무리 커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높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런 거 갖다 단타하면 여러분 진짜 멍청한 짓 한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일단 바닥 매집을 잘 해두갖고 하시면 된다. 지금 6천원이긴 하지만은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뭐 5천원 이하 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6천원에서 초반에서 매집하신 분들은 혹여나 시장이 한번 끊기고 하면은 이 밑으로 한번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2차 매집도 염두시갖고 하시면 돼요. 왜서 CS 베어링이냐? 우리나라 그 풍력을 보면요. CS 제가 이걸 간단히 보고 말씀드릴게요. 뭐 차트 보고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기업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니 하도 차트 보는 거는 제일 쓸데없는 것이다. 차트 보고 투자하면은 여러분 주식에서 절대 큰 돈 만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되면 풍력의 사업 구조를 보면은 풍력 터빈 있잖아요. 타워 같은 거 이런 거. 여기가 그 전체 예산 중에서 100분의 3, 40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가장 크다는 거죠. 우리나라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CS 윈도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요. 주도 업종이고. 근데 그의 자회사가 어디냐면 CS 베어링이랑은요. 그 윈도에 들어가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제 베어링을 이제 풍력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이제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거니까. 근데 CS 윈도는 너무 커요. 굵직굵직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본격적으로 오를 때는 통상 이런 그 자회사들이 주가 움직임 변동폭이 훨씬 큽니다. 본격적으로 오를 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오를 때 되면은 여러분 상상 이상의 주가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매집하셔서 좀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는 하부 구조물이 20-30% 차지합니다. 하부 구조물. 자, 풍력은 이렇게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유인티들에 제가 지난번에 그 청년은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했었죠. 하나는 일자리고 하나는 가상화폐입니다. 일자리도 중요한 것도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 더 중요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의 앞으로 그 경제 공약도 다 겹쳐 있어 갖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21대 이번에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STO는 본격적으로 이제 뭡니까 국회 통과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모든 부분이 다 합쳐 보면은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다 그래프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침체죠. 자, 이러면 제3의 시장이
제3의 시장이 발휘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그런 이제 지지도가 또 적합 그 대선에서 또 이렇게 중도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지지도를 또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법이고 뭐고 다 준비 다 됐어요 지금은. 국회 막 땅땅땅 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 사무화들 다 준비가 다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분야가 가장 좋을 듯 싶어요. 일자리 먼저 보자면은 자 일자리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공략해가지고 운 좋게 바로 상가 2방 먹고 여기서 챙기고 자 8,000원 이하 분할 매집하자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집하세요.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그리고 이제 대선 중간에 일자리 공약 무조건 나올 거예요. 100%. 그러면은 그때 이제 오를 때는 상당히 좀 단기에 크게 오를 수가 있으니까 미리 좀 준비해 두시라는 거. 아시겠죠? 주도주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 STO는요.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핑크가 주도주라고 했었죠. 그쵸? 이거 사신 분이라면 아직 갖고 있으면 뭐 큰 문제 될 건 없어요. 계속 공략하시도 되긴 돼요. 근데 주도주가 바뀌었어요. 시장의 주도주가. 며칠 전에 그 뭡니까? 이재명 그 대선 후보의 그게 그 K 컨텐츠 진흥원의 그 사업 잠깐만 거기 뭐래 사업본부장이 아니라 뭐였더라. K문화강국위원장, K문화강국위원장 누가 선임됐냐면은 이 서울 옥션에 사회이사가 선임이 됐어요. 그런 바람에 저희도 이게 중간에서 10,000원에서 사가지고 중간에서 팔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게 어딥니까? 서울 옥션으로 갈아탔어요. 그때 그 대법원에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 그 대선 후보를 판결했을 때 검량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날에 검량하는 첫날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체 매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항상 저도 대선이 지금 뭐 한 서너 번 투자해봤지만은 대선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선 투자할 때는 악재가 호재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 회원들 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기회가 생겼다고 이번에 마지막 매집 기회니까 무조건 사시라고 제가 그렇게 반강요처럼 그렇게 추천을 했죠. 어쨌든 우리는 8,000 이하에서 매집했으니까 이게 뭐 대선 기간에는 여러분들은 뭐 이게 뭐 추격하기가 뭐 좀 한데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핑거 하셔도 됩니다. 나쁘진 않아요. 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오늘 시장 보니까요, LG 넥스원이 실적이 아주 잘 나왔어요. 이건 대선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없지만은 자 대선 외에도 좀 미국하고 연관되어 있는 걸 보면은 지금 방산하고 조선주가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자면은 화장품주 같은 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었죠. 자, 그런 이유에서 이제 그 관세를 그 무관세 지대라고 하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방산주가 앞으로 잘 갈 텐데. CS 별은 또 CS 윈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예? 작년 3분기부터 정부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 하반기만 하더 올해 전체 풍력 투자 규모가 3.5기가예요. 3.5기가라면은 여러분 10메가짜리 풍력을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게 얼마 350개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350개. 350개가 시장 규모가 20조가 넘어요. 대충 20에서 25조 사이일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추가 뭐가 있냐. 정부가 차기 정부 들어가지고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을 민간 업체에도 이게 뭡니까? 정책적 그런 지원이 또 구성된다면 민간 업체도 또 투자할 거란 말이죠.
재생에너지 이제 구매 단가를 이제 조정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환산한다면 2026년 규모가 더욱 커질 수가 있어요. 그냥 올해는 20조, 내년에는 한 30조 이상 그러면은 풍력 기업들 난리 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식 배울 때 제대로 배우세요. 제가 좀 말이 좀 서툴긴 하지만은 저는 제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절대 단타하지 마세요. 단타하면은 단타가 처음에 조금씩 수익 내는 거는 되게 즐거워 보이지만 그거는 주식 투자에서 제일 악랄한 비법이에요. 아시겠어요? 단타가 몸에 배기면 여러분 주식의 인생에 망하는 거예요. 시장 분석을 잘해서 시장 길은 큰 대대 탈로를 분석을 통해 시장의 리치를 잘 투철해 가지고 그 방향을 잘 투자하셔야 여러분께서 큰 돈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은 사례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 미국에 AI 데이터 센터 규모를 짓는데 전력이 부족하다고 막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고요. 유의할 방법이 SMR밖에 없어요. 근데 SMR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분명 기대치가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상용화 직전이라서 이래 SMR 벤처 기업들이 다 지금 자금난을 투자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글로벌 팀 데리고 무조건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지원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 나는 확신을 했단 말이죠. 그래 딱 10개월 투자해가지고 560% 수익을 냈어요. 10개월. 중간에 변동폭 얼마 엄청 컸죠. 그러니까 시장 방향을 봐야 되지. 그러니까 시세 놀이 하면은 시세에 죽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기술적 분석 하지 마세요. 하면 제일 바보입니다. 그리고 시장 확장성이 확정되었다면 최대한 싸게 살 기회를 노리든가 그런 기회 주실 때 과감히 투자하는 그런 극이 단독적인 그런 극이 또 있어야 돼요. 아 갈까 말까 머뭇거리면 기회 다 놓칩니다. 나중에 공개할 기회는 있겠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죠. 대한민국에서 안 팀장 원팀이 진짜 최고 수익률을 한번 달성해보고자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말은 뱉었으니까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 3주가 가장 핵심입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그게 투자한 기업이 지금 수익률이 200% 이미 넘었어요. 시작 직전인데도. 근데 그게 연속 상가 몇 방만 나오면은 500% 금방 넘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안 팀장의 그런 전망이고 시황이 그렇게 돼 가는가 한번 지켜보자고요. 안 되더라도 나중에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응? 그렇게 하도록 하고. 뭐 지금 팔아도 2배 이상 수익인데 뭐.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매집해갖고 시세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변동폭이 아주 커요. 막 10,000원 갔다가 5,000원 떨어지다가 막 5,000원에서 막 15,000원 갔다가 막 12,000원 떨어지다가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30,000원 가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10,000원 갔다 5,000원까지 떨어지면 여러분 버티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9천에 사서 10,000원 갔다 5,000원 떨어지면 이 사람은 무조건 손절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3,4천에 매집했다 가상했을 경우 이 10,000원 갔다가 5,000원 떨어지면 난 버틸 수가 있어요. 왜? 내 매집 단가는 4,000원. 그래도 수익이니까. 이게 대선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판단이 잘못되더라도 그래도 내 수익이니까 버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최고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예요. 뭐 비법이라면 비법이고. 근데 이게 이런 투자를 하려면은 한튼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렵는데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시장을 보는 그런 안목이 강해야 되고 리더십이 강해야 되고 저희는 해외팀, 국내팀 해서 어마어마한 회원들을 다 모시고 있습니다. 힘들죠. 이제는 저는 이제 단련이 돼 있어가지고 어지간 변동폭은
안 팀장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되면은 여러분도 나중에 근데 여러분 주식 투자라는 거는 뭐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중하게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하루 이틀 아침에 절대 될 일이 아닙니다. 금융위기도 닥쳐보고 대선도 한 두세 번 해보고 이제 경제 사이클에 10몇 년에 한 번씩 돌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룰을 다 한 번씩 겪어봐야 돼요. 깡통도 한두 번 깡통도 한두 번 이렇게 덮쳐보면은 아 주식 세계가 이렇구나. 그때 가서 여러분 진짜 거기 다 모든 것이 훈련되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진정한 이제 전업 투자 이제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은 여러분 시장이 다 보여요. 뻔히 보여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진짜 여러분 뭐 막말해서 슈퍼 개미 되는 것도 시간 타임이죠. 저는 자세합니다. 그래서 저는 팀원들하고 계속 우리 유료 팀원들에게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1세대 AI 슈퍼 리치 되자고. 그러니까 제가 그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슈퍼 리치의 기준이 자산이 100억에서 300억 사이랍니다. 그걸 도전해 보려고요. 됩니다. 꿈은 원래 도전하라고 있은 거니까. 처음에 종자돈 모으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종자돈만 어느 정도 모여지면은 시장 기회에 한 두세 번만 잘 맞춰지면은 몇십억 금방 돼요. 그러니까 대선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제 종자돈 투자하기가 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죠.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일자리까지 얘기해 드렸었죠. 토큰 전군도 편입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서울 옥션은 아무튼 주도주를 투자하는 것이 맞고 이게 주도주예요, 이제는. 근데 만약에 지금 와 투자하시겠다면은 한 2회 분할 매집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샀으니까 뭐 여기에 변동폭이 근데 원래 핑크를 사셨던 분이라면은 핑크 가지고 있어도 돼요. 이게 AI 금융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인데 아니면은 이 오브젠을 사도 되고 이것도 투자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게 그 오버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AI 금융이 대세화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야네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아요. 아직 벤처 단계다 보니까 매출 좀 저조하지만은 네이버가 투자한 기업이 그 벤처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망이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런 것은 언제 시세 날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한번 시세 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소화를 다 해버리고 지금 기간 조정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것은요. 만원 이하에서 분할 매집해가지고 그냥 들고 계세요. 5,000원까지 떨어지면 한 번 더 사주고 시세 본격적으로 날 때 되면 이게 반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런 것은 언제 날지 몰라요. 저도. 근데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AI 생태계가 그 이재명 그 뭡니까 그 대선 후보의 그런 일련의 공약 때문에 앞으로 AI 관련 이제 모든 산업들이 크게 성장할 거예요. 기업의 환경을 털어주기 때문에. 아시겠죠? 앞으로 크게 수익 내시면 무조건 AI 벤처 기업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AI A로. 요즘에 또 뭐가 AI 그거 그 AI에 그 포함한 그 뭡니까? 의료 수술 같은 거 막 그런 것도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식약 개발 같은 거.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셔서 안 팀장네 그 뭡니까? 그 글로벌 팀에 참여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 기업에 딱 두 기업에 지금 새롭게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쯤에 뭐 엄청나게 어쨌든 부자 되고 싶으시면은 무조건 미국 주식 시장을 봐야 돼요. 근데 큰 대세는 뭐 누가 100% 장담할 수 없다 보니까 근데 그 AI의 비전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요즘 환율이 급등했잖아요. 환율 환차익도 또 볼 수도 있고. 여러분 떼부자 되시려면 무조건
해외 겹쳐서 중국 시장도 하나 또 투자하면 좋겠고. 글로벌 투자. 근데 글로벌 팀은 기본 자산이 1억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왜서 그냐면은 해외 투자는 자금들이 좀 필요합니다. 국내처럼 뭐 몇천만 갖다 1, 2천, 뭐 2, 3천 이렇게 투자하기가 너무 그렇습니다. 변동폭도 크고 그래서 자금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차피 저희는 글로벌 팀 1년에 1,500만 원이에요. 회비만 하더라도 싸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회원들마다 한 사람 3억씩 벌어갔어요. 그러니까 회비에 5%도 안 되죠. 예. 근데 그 3억을 이제 올해가 그 뭡니까? 양도소득세가 평균 한 사람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도 뭐 다 제외하고도 2억 넘게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투자는 우리나라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주는 거예요. 글로벌 팀은 해외에서는 한 50 내지 70% 차지하고 이번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해외 자금들도 국내를 또 많이 옮겨왔어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대선 포털을 다시 짜기 위해서 이렇게 겸용합니다. 해외 좋을 때는 해외 좀 집중하고 국내가 좋다고 생각할 때는 국내로 좀 더 집중하고 이렇게 해외 분산해 두면은 이렇게 글로벌의 이제 그런 시황을 다 같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분산 투자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죠. 그렇게 또 금액이 많아지면은 그렇게 투자해야 하는 것이 또 맞아요. 일부분은. 분산 그렇게 해두면은 자산 굴리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그 말이죠. 저희는 단타하지 않습니다. 용돈 투자하려면은 다른 데가 하시고. 자, 이렇게 보도록 하시고. 아까 제가 그 무관세 지대 관련해 가지고 조선주를 조선주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조선소 사업들은 기업의 가치가 거의 반영이 됐어요. 크게 재미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선 부품주들이 MRO 해가지고 같이 갈 거예요. 근데 MRO 해가지고 조선 부품주들 보면은 어디가 그냥 단순히 조선만 보자면 KF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조선 부품주 중에서는 부품 기업들 중에서는 조선 엔진에 들어가는 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아요. 야내가 올해 분기 영업이익이 30%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성장 잠재력을 갖고 가는 거죠. 조선 사업에 그 엔진에 들어가는 그걸 만드는 기업이에요. KF. 용어를 잊어먹네요. 실린더 라이너. 아무튼 엔진에 들어가는 그 핵심 부품이에요. 예, 실린더. 야내 영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조선 엔진의 구조물하고 또 요즘에는 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의 풍력을 좀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삼성엠텍이라고 있는데 이 동사는 뭐냐면은 조선 엔진 구조물도 만들고 그 풍력 구조물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예, 정책 테마도 되고 그리고 무관세 조선 부품주도 되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5,000원 안에서 매집해갖고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예요.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공개드립니다. 지금 아직도 매집하도 냈지 않았어요. 자, 이제 와 매집하면은 여기서 1차. 자, 여기 한번 눌러주면은 220선 근처 누르면 2차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 부품주 테마 MRO로 가든가 아니면 나중에 풍력주로도 뜰 수가 이 기회 가능성이 높으니까 두 가지 같이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테마라는 거는 뭐 많이 쌓이면 많이 쌓일수록 좋죠.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AI 생태계는 그 주도주는 놓쳤으니까 미래에셋 보도를 하세요. 진짜 여러분 너무 그거 뭡니까? 그러니까 악재들 그냥 사세요. 지난번에 해외 투자 뭔가 하면서 좀 악재가 나오던데 그러더니 뭐 살짝 올랐다가 또 싹 딱 떨어지고. 예. 하여튼 5,000원 이하는 1차 매집에 들어가세요. 예. 일단 사놨고 가만히 계세요. 지금 리벨리오 외에도 그 에스테이지라고 또 있고 그리고 그
AI 생태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업스테이지에 투자도 되어 있고 망고 부스트 나중에 DPU라고 또 나와요. 근데 AI 반도체 공부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이 진짜 투자 규모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1일 내로 전부 다 상장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3상까지 완성이 그 시리즈 뭐 C, D까지 거의 완성된 기업들이라 말이죠. 차기 정부가 AI 생태계를 확장적인 정책적으로 또 지원해 주면은 이들 기업들이 날아가요. 그러면 그때가 상장하면은 이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기업의 그 시장의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럼 그때 가면은 이런 기업들이 하나하나씩 미래에셋의 투자 가치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지금 투자하면은 대선 때 못 가면은 그냥 언젠가 가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만약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은 하반기에 이런 그 AI 생태계가 확장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더욱 크게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도 AI 반도체 중에서 제일 핵심은 퓨리오스하고 리벨리언이요. 근데 그 외에 또 기업들이 하나 있는데 현대차가 밀어주고 있는 거. 거기 어디냐면은 디벡스라고 있는데 디벡스에서는 이것도 좋아요. 디벡스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NPU 중에서 엣지 NPU를 그 개발하는 벤처 기업이에요. 기술력이 상당합니다. 걔네 투자사는 캐스톤. 동사 보시면 돼요. 자, 동사는 여러분 안 팀장님 그 벤처기업 투자 뭐 1년씩 투자하는 거 보셨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 어쨌든 이거는 3,000원 이하에서 매집하시면 돼요. 기간 조정 들어올 구간 됐어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막 폭락해요. 2,000까지 노래 들어왔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한 번 더 사주세요. 그리고 디벡스가 그게 완성 단계가 근데 이게 엣지 NPU가 시장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뭐 AI 반도체에 관심 있으시면은 좀 내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뭐 하는 기업인지 잘 한번 현대차가 그 기업을 밀어주고 있어요 지금. 거기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그 자율주행이라든가 현대차 로봇이라든가 이런데 다 들어갈 가능성 확률적으로 상용화만 되면은 그러면은 뭐 기업 가치는 뭐 말할 필요 없겠죠. 지금만 하도 1, 2조 평가 받는데 그때가 뭐 10조 그냥 가는 거예요. 조 단위 얘기 되게 웃겨 보이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고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AI 생태계에서는 벤처 기업들이 그렇게 수십 배, 수백 배의 가치를 받아갑니다. 이게 초기에 그 투자자들의 그 기대감으로 투자 가치를 평가해주는 기준이에요. 2010년도 그때 5G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 뭐가 그랬냐면은 게임주들이 그랬어요. 퍼가 막 100배씩 막 가버리고 막 기대치 때문에 새로운 통신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뭐가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저기도 통신사에서 이런 일들이 또 탄생할 거예요. 그래서 위성통신도 진짜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좀 적정 시기가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핵심이 뭐가 있냐면은 AI 팩토링. 근데 이번에 대선에서는 테마로 아직 탄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탄생할 거라고 보여져요. 왜? 이 보호무역 때문에. 보호무역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가격 경쟁이 발생한다. 가격 경쟁 어떻게 한다? AI 팩토링으로 경쟁에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대선에 안 나오더라도 대선 이후에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시장 동향을 잘 검토하시갖고 이런 시장이 탄생하면은 그때는 선택과 집중해서 이제 투자하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자 하는 말은 다 했습니다. 뭐,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다만 뭐가 중요한지 그 가치를 잘 부여하시갖고 한두 개에다 집중을 투자하세요. 아셨죠? 너무 분산 투자하면 큰 수익이 안 나와요, 여러분. 100년 투자해봤자 그 바닥에서 절대 탈출 못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택과 이런 대선 때는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최대한 수익을 많이 끌어올려야 돼요. 주식 투자금을 용돈, 그 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의 총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주식 투자금을
돈 좀 벌었다고 쉽게 그것으로 막 소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주식에서 영원히 바닥을 탈출이 안 됩니다. 열심히 매집을 잘 하셔서 최대한 큰 돈을 만들으시갖고 나중에 큰 수익이 나고 나서 그때 가서 소비를 하세요. 아시겠죠? 일정한 이제 투자금을 이제 운영하게 되면요.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여러 개 종목을 이렇게 굴리잖아요. 돈이 계속 돌아가요. 자기도 얼마 번지 몰라. 근데 용돈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굴리는 당중에서 거기에서 계속 돌리면 되는 거예요. 예, 주식 잘하면 아주 예. 근데 그 뭐 어쨌든 시장 보는 안목이라든가 대응하는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완벽하게 갖춰주는 투자 리더가 필요하실 겁니다. 경험이 있는. 자, 오늘 일이 상강해서 이렇게 전체 시장을 다 이게 뭐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보자면은 그 뭡니까? 탄소 포집도 아리백에는 탄소 포집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분은 이제 그 LNG를 그 이제 주로 하는 사업 구조화를 이제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탄소 그 뭡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그 이제 분야에서 이제 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LNG를 많이 사용할 텐데 그러면 탄소 국경세란다. 그 탄소 포집이 좀 성장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에코바이오 이런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뭐 장 마감 10분에 뭐 질문 한 두 개 받고 난 원래 질문은 안 받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요즘에 화장품이 또 많이 뜨고 있는데 와 지금 화장품 지금 난리 났어요. 콜마 홀딩스 제가 계속 올렸죠. 간에 9,000원 이하에서 매집을 이게 화장품 외에도 이 콜마 홀딩스가 앞으로는 상법 개정하면은 행동주의 펀드 타겟이 될 기업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콜마 홀딩스는 이미 타겟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적하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자, 행동주의 펀드의 타겟이 되면은 뭐 어떤 작용 그러니까 주요 주주들의 주가를 자기 가치를 반영을 해 줘야 돼요. 아니면 먹히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가를 부양해야 돼요. 두 가지 모멘텀 다 겹쳐 있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기업이에요. 그냥 먹게요, 이거는. 예.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한 기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 상법 개정하면은 이제 앞으로 북미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사냥개처럼 막 눈이 빨개 가지고 우리나라의 양털깎이 다 해볼 거래요. 그렇게 타겟될 한 기업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또 이런 거 KS 해운 같은 거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세는 나지는 않았다면 이게 그 행정주의 펀드에 타겟될 가능성 기업이 아주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자 트럼프 정책 때문에 이제 LNG 수송이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야네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언제 시세 나느냐가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이죠. 예. 뭐 시세 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조금만 사두가지고 가만히 대기하고 있어 보세요.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1분기 실적도 이제 곧 발표할 때 됐잖아요. 1분기라서. 근데 대선이 겹쳐 있어가지고 실적이 반영될란지는 예. KRX 종가 호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LRG 넥스1 말하면서 그거 말씀 안 드렸죠. LRG 넥스1의 그 유도 무기에 들어가는 센서를 공급하는 기업이 야네예요. 그래서 만약에 무기에 여러분 관심 많으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무기가 많이 팔릴 거예요. LG 넥스원은 지금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이게 야네가 그 천궁2 미사일 방어 체계에 쓰는 거 야네가 정밀 유도 무기의 부품
5G 통신의 모잼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유도 무기에 들어가는 그런 센서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통신 장비, 통신 장치 이런 걸 공급 LG 넥스원에 직접 공급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그 실적이 좀 약간 별로였는데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로 보여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산 체계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걸 좀 보시면은 나중에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을 거로 보여져요. 역시 여러분 주식 하시려면 좀 말 같지 않은 말인 것 같지만은 돈이 좀 많아야 돼요. 예, 그래야 그 뭡니까 확률적으로 예,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올리세요. 제가 그 마지막 특강으로 해서 여러분 답변 있으시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별 종목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 잘 하시면 안 팀장이 큰 힌트 줄지 어떻게 알아요? 안 하면 본인이 손실이죠, 뭐. 네, 자, 그럼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선 투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설명드렸는데,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한두 개에 주목하시고 그 대선 기간에 최고조에 이제 사람들이 환호하고 제일 열정적으로 주가가 치고 올라갈 때 그때는 치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들고 있으면은 나중에 큰 손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시고, 자, 저기 대선 마무리 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차기 정부가 이제 그 차기 대통령이 탄생해서 이제 차기에 이제 국가 재정이 어느 쪽으로 공약에 집중할 것인가 방향을 잘 터득해가지고 그때 가서 또 크게 하면 투자할 기회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잘 하면 지금 시장이 침체기예요, 여러분. 이게 정부 주도하는 데다가 이랬다 공약에다 정책에 힘을 줘줘야 돼요. 다른 데 투자하면 여러분 바보 됩니다. 절대 뭐 이상하게 뭐 다른 데가 투자하지만 시장의 중심을 시장의 구간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지금은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가 세력들이 모여가는 구간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거 이상한 데 투자하지 마시고 요즘 보니 또 2차 전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바보예요, 바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 대선은 잘 준비하시가지고 좀 이게 어느 정도 그 종자돈을 좀 만드시갖고 기회 되면은 안 팀장을 한 분 잘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자고요. 저는 회비가 전부가 아니에요. 뭐 회비 걱정돼서 뭐 하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언제든 시장을 좀 이게 좀 신념 있게 투자할 그런 생각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회비는 뭐 둘째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신다면은 그 중간중간 저는 뭐 회원들이 뭐 정사정 있고 하면은 그냥 무료도 드리고 막 그래요. 회비가 주 목적이 아니니까 저는 이제 평생 쓸만한 돈은 다 벌어놨어요 저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고 저기 대해서 마감 다음에 한번 이래 봅시다. 이제 저기 대선 기간 중에 최고조가 한번 될 때 매도 시기를 그때 한번 가 봅시다. 그때 또 기회 되면은 방송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먼저 준비 다 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 주 주말에 이제 대선 후보 등록하죠. 이제 더 이상 매집 안 하면 이제 다음 주 되면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주가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기 대해서 마감하고 또 다시 찾아뵐게요.